여러분들 야간에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카레이싱이나 운전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혼자 야간에 드라이브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대개의 경우 밤에, 그것도 심야에 드라이브를 한다면 조수석엔 당연히 여자분이 타고 있겠죠. 여자친구 혹은 썸을 타는 사이, 그날 저녁에 만난 사이든 간에요. 가로등 불빛과 주변의 야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는 서로 간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무드와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음악, 좋은 타이밍에 던지는 멘트, 그리고 때때로 창문을 열고 무심한 듯 우수에 젖은 듯 창밖을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스처를 섞어준다면 더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심야의 드라이브, 이게 한국처럼 어느 곳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심야에 차를 몰고 여성과 드라이브를 한다? 본인의 직업이 범죄 조직에 속해 있거나 갱단원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의 선량한 민간인이 벌이기엔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됩니다. 그것도 외국인이라면 나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주세요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죠. 함부로 창문이라도 열었다간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도로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한밤중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즐긴다. 이건 정상적인 직업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겁니다. 애초에 오후 5시만 되면 웬만한 데는 다 문 닫아버리니까 늦은 밤에 돌아다녀봐야 할 것도 없어요. 이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심야에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오밤중에 안전하게 차를 몰고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이런 심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있을 때 심야 드라이브에 푹 빠진 유럽 미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한밤중은 물론 24시간 내내 번화가와 유흥가를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에 많은 충격을 받곤 해요. 그래도 좀 지나면 겁도 없이 새벽에 아무 때나 편의점을 가거나 바람을 쐬러 한강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걸 즐기게 되죠. 이런 건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있을 때 더 많이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믿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한국엔 도시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일을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다는 거려. 내게 한국 남자친구가 생긴 계기이기도 해요. 난 방학 중 어떤 회사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표는 젊은 한국 남자였어요. 일거리가 많아 며칠 동안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불평할 수 없었죠. 그래도 일이 마무리되자 야근 수당과 추가로 보너스를 더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대표가 며칠간 오버타임 시켜서 미안하다며 마침 금요일이니까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보너스도 받았고 괜찮은 남자랑 저녁 식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남산 근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회사에선 그의 낮은 목소리와 카리스마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가 프랑스의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미지와 다르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식사 마칠 때가 되자 아쉽게 생각될 만큼요. 그런데 그가 뒤에 시간 비면 프랑스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멋진 경험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난 크게 호기심이 생겼고 좋다고 했죠. 우린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답니다. 그러나 한참을 갔는데 점점 인적이 드문 곳, 서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불안했죠. 그는 젠틀했지만 늦은 밤 차를 타고 가는 자체가 너무 무서웠죠. 프랑스에서 이 시간에 차를 타고 도시 외곽을 돌아다니는 건 깽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난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어딜 가냐고 물었어요. 그는 가볍게 웃더니 가만히 오른손을 펴고 그 위에 손을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가만히 손을 올리자 그가 말했어요. 이 손이 위험한 짓 할 손으로 느껴지냐고요? 그의 커다란 손 위에 손을 포개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었답니다. 잠시 후 그가 창문을 열더니 밖을 보라고 했는데 어머나, 강을 따라 예쁘고 화려한 불빛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동화 속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지 뭐예요? 강물 위에 비치는 불빛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상쾌해서 분위기에 취했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외진 곳을 밤에 차로 다니면 지역갱이나 범죄 집단이 있을까봐요. 그는 웃었죠. 한국엔 24시간 어딜 차로 다녀도 그런 건 구경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멋진 카페에 주차하고 잠깐 강가를 따라 함께 걸었어요. 한밤중의 낭만적인 풍경과 밤 공기에 취해 어느새 난 그의 팔짱을 끼고 그는 내 허리를 안고 걷고 있었죠. 늦은 밤에 그것도 차로 멀리 나와 걷고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이태원의 떠들썩한 밤거리를 다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분. 카페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며
그가 하는 이야기에 때론 웃다가 때론 달콤한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녹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날 데려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밤에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인데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자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 뭐예요. 그날 난 처음으로 정말 신기하고 아기자기했던 한국의 러브호텔이라는 곳도 구경하게 되었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그의 한 손을 꼭 잡고 있는 바람에 그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린 연인 관계가 되었답니다. 네, 고작 하루 만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걸요? 어제와 같은 로맨틱한 밤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프랑스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하고 파리나 프랑스의 밤은 어디나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거든요. 프랑스 남자들의 반은 거짓말쟁이인 나머지 반은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프랑스에서 어제처럼 늦은 밤에 드라이브 하러 교회로 나가면 사건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을걸요. 그는 회사의 사장이라 하루 종일 무척 바쁘지만 늦은 밤이면 날 차에 태우고 너무 멋진 장소들로 데려갔어요. 북악 스카이웨이, 낙산공원, 워커힐 아차산길, 자유로와 한강공원들, 양수리와 팔당댐 등등 때로는 기분대로 강릉이나 속초 바닷가까지 쭉 달려가 그곳에서 환상적인 아침을 맞기도 했죠. 처음 그에게 푹 빠진 곳이 밤의 드라이브여서 그런지 항상 밤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그의 집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끝났답니다. 난 프랑스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살 생각도 했지만 그는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연락이 갈수록 힘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었어요. 돌아와서 한국이 제일 아쉽고 그리워질 때는 늦은 밤에 어디든 차를 몰고 나가 창문을 열고 밤 공기에 취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달콤하고 멋진 추억이 있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토바이가 다가와 창문 사이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밤의 한적한 곳을 달리며 추억에 젖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네, 밤에 드라이브하는 것에 푹 빠져서 한국에 있는 내내 드라이브하러 가자고 졸랐던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였고요. 사귄 다음에 한 달쯤 돼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 청평 쪽에 데리고 간 거 일부러 그런 분위기로 유도한 거 아니냐고요. 속으로 그랬죠. 참 빨리도 눈치챈다. 물론 집에 가자고 했으면 당연히 갔죠. 그래서 녹차 마시고 있던 거니까요. 운전하려고. 하지만 경험상 그 분위기까지 갔는데 그대로 돌아가자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귀었던 여성분의 시선에서 재구성을 해봤고요. 유럽에서 한밤중에 청평이나 양수리 같은 기가 막힌 분위기 이런 곳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가능한 거거든요. 심야에 멋진 야경이 있는데 술, 식사, 커피, 분위기, 거기에 러브호텔까지 이런 모든 상황이 갖춰진 채로 교회에 드라이브하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는 곳이 어디에 가나 다 널려 있거든요. 유럽 어딜 가나 오밤중에 무슨 교회를 나가봐야 전부 문 닫았는데 불 꺼져서 깜깜하지. 사람도 없지. 물 한 잔 사 마실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지. 이런데 로맨틱은 뭔 놈의 얼어 죽을 로맨틱이냐고요. 오히려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는 어디서 범죄가 생길까 이런 스릴러 서스펜스 분위기,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존 분위기면 몰라도요.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안전한 치안을 말할 때 도심에서 술 마시는 거, 밤중에 돌아다니는 거, 지하철이나 골목길이 안전하다는 거 거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한밤중에 새벽에 차 몰고 아무데나 드라이브하면서 여성들이랑 데이트하고 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없어요. 밤 12시에 팔각정 가보세요. 거기 위험하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몽마르트 언덕. 날 어두워지면 여자랑 가거나 혼자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죠. 흑인 떡대들이 와가지고 팔찌를 채운 다음에 팔찌값 달라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낭만과 예술의 언덕은 개뿔. 죄다 집시천지의 마약 중독자에 맨 술 취해서 오줌 싸는 놈들 천지고. 프랑스 남부 쪽 마르세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밤중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한다? 날 좀 털어가쇼. 털어만 가면 다행이게요. 그래서 청평이나 양수리 이런 데 밤에 태워서 가면요. 한국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분위기에 확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여성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눈치채고 따라가는 거니까 밀당을 해요. 그 때문에 훨씬 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죠. 상대적으로 외국 여성분들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자체에 안도감이 생겨서 그런지 긴장이 풀어지고 또 그 밤중에 예쁘고 멋진 카페의 불빛들, 강변의 야경 이런 걸 생각을 못하다가 보니까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청평, 양수리, 팔당, 일명 작업 스트리트
옛날보단 많이 죽긴 했지만요. 여전히 분위기는 남아있으니까요. 과거에 스마트폰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깜깜이 시절에는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네? 이 자체로 경계심을 허무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압구정에서 새벽집에서 워커힐 지나서 청평으로 가는 길, 워커힐을 지나는 순간부터 로맨스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낭만의 길의 시작이었죠. 춘천까지 이어져 있는 수많은 드라이브 코스,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느 포인트에 가야 사람이 야경과 불빛에 취하는지, 어디에 칵테일과 술을 함께 파는 카페가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술 마셨으니까 서울 못 돌아가겠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장소, 거기로 가는 위치와 동선,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했었죠.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냐, 길을 헤매다 허탕치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뜨끔하신 분들 좀 있겠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지만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한밤중에 그게 가능한 심야 드라이브 데이트에 대해 여기에서나 가능한 것들이라면서 부러워한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러움이 되고 문화적인 충격이자 한국을 그리워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이처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온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한국만의 아이덴티티이자 한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이 한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 만큼 항상 우리 모두 품위 있게 한국인다운 멋진 모습을 지켜나가자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